국내 최대 규모의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은 인천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렴한 여객 이용료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이용료는 17,000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이용료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습니다. 20년 사이 최저임금이 2,275원에서 9,620원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인천공항의 여객 이용료는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공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의 국제 이용료는 25,930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은 23,930원으로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6,0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여객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된다면 이용료가 5배 정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란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발상지 영국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민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은 마가렛 대처 전 총리입니다. 20세기 중반 영국은 고용 창출과 사회간접 자본 마련을 위해 주요 기관산업과 공익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국유화는 공공부문의 팽창과 중복 투자를 일으켰고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적자를 메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는 국가 독점 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자유화를 촉진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민영화가 완료된 후인 1993년 가스요금은 1988년에 비해 28% 인하됐고 전화요금은 27% 정도 낮아졌습니다. 또 런던 히드로공항은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영화 직전인 1986년 32.8%였던 영업이익률이 2008년에는 40.2%로 올랐습니다. 이후 런던 히드로공항은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찬사를 받으며 영국 대표 공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이용료가 턱없이 높다는 오명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이용료는 83,920원으로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5배 차이 납니다. 일찍이 민영화된 호주 시드니 공항의 이용료도 4-5배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민간 투자 고속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더 높은 이유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구, 부산, 서울, 춘천 고속도로 요금은 각각 15,000원, 5,700원이었고 제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폭증하는 부채입니다. 선투자 방식으로 진행된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정책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쌓아 올렸습니다. 선투자 방식은 요금 인하로 인해 민자사업자의 운영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 신규 사업자가 차익을 메꿔주고 운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 부채 비율은 2020년 82.7%에서 해마다 오르며 내년에는 93.3%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사업 재구조화도 거론됐지만 현재 요금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통상 30년의 운영 기간으로 수익을 올리는 민자사업자에게 최대 50년까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민간 자본은 수익성이 목적으로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됐습니다. 활주로부터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공항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 민영화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무 건전성과 재원 확보를 이유로 인천공항 민영화 얘기가 슬그머니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확장 사업을 마치고 4단계 사업 막바지에 진입한 인천공항은 그동안 탑승동과 제3, 4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미래 공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확장 최종 단계인 5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을 건설해 늘어난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은 3개의 터미널과 5개의 활주로를 가진 거대한 공항으로 변모합니다. 아직 4단계인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2%로 재무 건전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재무 건전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회복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항과 같은 대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항의 초기 투자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관리 비용은 이와 비교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영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 여론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영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간에 위탁하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는 2001년 1,454만 명에서 2007년 3천만 명을 돌파했고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7,116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과 영국의 런던 히드로 공항,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중국의 홍콩 공항에 이은 세계 5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건설된 멋진 신공항과 세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전통의 공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공항은 전세계 탑100 국제공항 순위에서 해마다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는 세계 최고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으로 1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민영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의 경우 대부분 독점 시장으로 국민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재원 마련이라는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